계속 실패만 반복되는데 나한테 트레이딩은 안 맞는 걸까? 혹시 요즘 이런 생각 드신 적 있나요? 사실 대부분의 초보 투자자들이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차트를 아무리 공부해도 들어가면 물리고 빠지면 쫓아가다 손절. 그런데 이런 악순환을 깨고 세계적인 수익을 만든 트레이더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람은 바로 크리스티안 쿠리마기. 그는 1200만 원으로 시작해 1100억 원의 자산을 만든 실전 트레이더입니다. 특히 그의 돌파 매매 전략과 자금 관리 방식은 누구나 따라할 수 있을 만큼 단순하면서도 손익비를 극대화할 수 있는 구조로 알려져 있죠. 이 영상에서는 크리스티안이 직접 공개한 기준과 전략을 한국 투자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구조로 풀어드립니다. 1. 자산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전략 리스크 관리. 크리스티안 쿠리마기 역시 처음에는 수많은 실패를 겪었습니다. 단기 매매로 수익을 내보겠다고 하루종일 차트만 보며 뛰어들었지만 결국 남은 건 수차례의 깡통뿐이었습니다. 무려 4번이나 계좌를 날렸던 그는 그때서야 깨달았다고 합니다. 트레이딩은 수익보다 손실을 관리하는 게임이라는 사실을요. 그가 전략을 바꾼 건 바로 그 지점이었습니다. 이후 그는 단기 데이 트레이딩에서 스윙 트레이딩으로 전환했고 무엇보다 자산을 지키는 매매를 가장 먼저 고민했습니다. 즉 진입보다 먼저 손절을 설정하고 들어가는 방식을 철저히 지킨 겁니다. 그가 세운 기준은 명확했습니다. 전체 자산 중 10에서 20%까지만 매매에 활용하며 하나의 포지션에서는 손실을 0.25에서 1% 수준으로 제한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운용 중이라면 단일 매매에서 손절을 최대 100만 원 이상 넘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방식을 유지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계좌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손실이 나더라도 빠르게 복구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이죠. 또한 자산이 적을 때와 클 때의 전략도 달랐습니다. 그는 자산이 10억 미만일 경우 0.5에서 1.5%까지 위험을 허용했는데요. 이유는 자산 규모가 작을수록 리스크를 감수하고 성장 속도를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자산이 커질수록 수익보다 안정성이 중요해지므로 손절 범위는 더욱 엄격하게 관리한 겁니다. 이처럼 크리스티안이 강조한 것은 큰 수익보다 먼저 작은 손실을 통제할 줄 알아야 한다는 원칙이었습니다. 이 원칙 덕분에 그는 극단적인 장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고 한 번의 기회를 제대로 잡았을 때 엄청난 수익을 실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시청자분들도 꼭 기억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수익을 낼 수 있는 기법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수익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리스크 관리입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실전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입니다. 실전에서는 이평선이 아니라 이평선을 대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EMA가 좋아요? SMA가 좋아요? 이평선 뭘 쓰면 되나요? 11선 돌파는 진입 신호 아닌가요? 하지만 여기엔 명확한 정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트레이더마다 매매 스타일, 투자 시간, 리스크 성향이 전부 다르기 때문이죠. 단기 매매를 하는 사람은 1분, 5분 봉에서 빠른 반응을 원하고 장기 투자자는 일봉, 주봉에서 큰 흐름만 보면 됩니다. 그러니 이평선 설정 하나에도 해석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건 타임프레임의 우선순위입니다. 큰 흐름이 먼저입니다. 큰 그림이 하락인데 분봉에서 이평선을 돌파했다고 무작정 들어가면 그건 상승이 아니라 하락 중 잠깐 멈춘 구간일 가능성이 크죠. 즉 이평선을 보는 기준도 흐름 안에서 해석해야 합니다. 거꾸로 보면 작은 움직임에 휘둘리기 쉽고 잦은 진입과 손절로 계좌가 빠르게 깎입니다. 그렇다면 실전에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고수들은 이평선을 신호선이 아니라 반응선으로 봅니다. 즉 이평선 위에서 캔들이 어떤 모양을 만들었는지, 종가가 고가에서 마감됐는지, 이평선 근처에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는지 선보다 선 위의 움직임에 더 주목합니다. 그 이유는 이평선이 단지 평균값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 자체로는 아무런 의도를 갖지 않아요. 하지만 많은 참여자들이 동시에 그 지점을 기준 삼아 행동할 때 그 자리가 심리적 분기점이 되면서 실제 매매 타점이 됩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이평선만 보고 여기서 반등하겠지 혹은 돌파했으니 오르겠지라는 기계적인 기대입니다. 하지만 이 시장은 그런 정답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시장은 항상 변동성으로 움직이며 같은 자리에서 다른 반응이 나올 수 있죠. 그러니 우리는 이평선을 지나간 데이터로 된 지도처럼 활용해야 합니다. 현재 시장이 과거 평균보다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그리고 그 구간에서 가격이 강하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보는 게 핵심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전환되면 매매는 점점 안정됩니다. 지나친 추측이 줄고 확인된 흐름 위에서만 행동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실전 트레이딩에서 살아남는 힘입니다.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느끼셨을 겁니다. 단순히 이평선을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하느냐가 수익을 나누는 기준이라는 것을요. 저도 처음엔 계속 헷갈렸습니다. 수많은 매매 기법, 수많은 지표, 유튜브 영상 강의, 그걸로는 제 계좌가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직접 부딪히고 손실도 겪고 그 과정에서 수천만 원을 들이며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제가 배운 핵심과 실전에서 실제로 썼던 방법들만 담을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실전 전략과 이론을 현실에 적용하는 방법을 채널을 통해 나눌 예정이죠. 혹시 영상 보시면서 이걸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지? 내 매매 스타일엔 어떻게 맞춰야 하지? 이런 고민이 드셨다면 댓글이나 설명란 링크로 문의주세요. 혼자서 반복되는 손절, 막막한 차트 분석, 오래 끌고 갈 필요 없습니다. 제가 시장에서 직접 경험하며 얻은 해답을
앞으로 계속 전달드릴 텐데요. 오늘 영상이 막연했던 트레이딩에 작은 기준 하나라도 만들어 드렸다면 그걸로도 전 충분히 만족합니다.